안녕하세요. 미국 캠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전망과 함께 현재 부동산 최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리얼터를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네. 14년 동안 부동산 에이전트 일을 하고 있는 황계실 부동산 브로커 황계실입니다. 아, 14년 동안 하셨네. 많이 시간 오래되셨네요. 네. 작년 2021년도에 부동산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가 계속 14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수년 전부터 계속 매물이 부족했어요. 수년 전이면은 한 5, 6년? 5, 6년 예, 6년 전부터 매물이 부족했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로 2020년, 2021년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뭐 2.65, 뭐 3.25 막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또 재택근무가 너무 소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매물이 더 안 나오고 개인 싱글 집을 많이 선호하게 됐어요. 집에서 뭐 일하고 뭐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홈오피스 개념으로 해서 네. 싱글집을 그러니까 코로나가 많은 거를 저희한테 변화를 주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 거를 보니까는 뭐 콘도나 어떤 타운하우스보다 네. 싱글하우스가 올라가는 네, 폭이 엄청 크죠. 퍼센테이지가 더 높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선호하지 않던 땅, 뭐 수영장 그런 게 이제는 굉장히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싱글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한 100만 불에 나왔다 그러면 120, 130까지 그 가격이 올라서 레리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어떤 세대들이 집 구매를 많이 하나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3, 40대 아니면은 뭐 5, 60대 또는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한 4, 5년 전 이전에는 젊은 밀레니엄 세대들이 집 사는 걸 꺼려 했었어요. 한 곳에 묶이기 싫어서. 근데 이자가 싸지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다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좋아하게 되고 또 렌트비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기지를 내는 게 훨씬 더 낮아요. 이득이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 뭐 한 3, 40대 친구들 IT도 하고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워낙에 인컴이 기본이 한 10만 불, 15만 불, 뭐 많으면 30만 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특히 새 집, 뭐 모든 동네든 뭐 애시번, 페어팩스, 비엔나, 맥클린 새 집은 아무리 비싸도 무섭게 팔렸어요. 그 밀레니엄 친구들은 일단은 다른 분들보다 자영업 하시는 분보다 뭐 W2를 받는 경우가 많고 우선은 크레딧도 좋고 인컴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바이어 군단에서 제일 스트롱한 바이어예요. 그래서 파이낸싱 컨틴전시나 뭐 어프레이드 컨틴전시 이런 거를 하지 않고도 제일 스트롱한 바이어가 돼서 많이 젊은 세들이 살 수 있죠. 능력이 되니까. 2022년도에는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 하락을 걱정해서 이제 많이 관망세로 돌아선다라든지 아니면 집 사는 걸 좀 보류한다라든지 그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지난주에도 저도 뭐 그나마 없는 집이지만 많이 쇼잉을 하고 오퍼도 다 넣었지만 보통 오퍼가 한 집에 5개에서 8개 이상 들어오고 그 중에서 한 반은 에스컬레이션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뭐 20% 집값이 상승했다 그러는데 올해도 벌써 한 10%, 15%를 상승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 이 시기에 비하면. 올해라면은 잠깐만 1월 달에 굉장히 핫했어요. 그리고 매물은 없고 3월부터 이자가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그래도 주춤했던 사람들이 겨울에 살까 하다 또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금리가 온다니까 지금은 한 조금 더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100만 불에 120에 팔리고 그래서 너무 심한 경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더 써도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포기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금리를 만약에 뭐
3.5에 사는 거랑 3.75 사면 그걸 30년을 다 낸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난 바이어분은 차라리 내가 5만 불을 더 주더라도 지금 금리에 그거를 락해서 사고 싶다. 처음부터 어그레시브해지지 않으세요. 한두 개 할 때는 뭐 한 10,000불, 20,000불 이러다 이제 한 3-4번 해버리면 5만 불, 7만 불 막 쓰게 돼요. 근데 그래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또 셀러가 완전 칼자루를 쥐고 흔들어요. 예, 셀러 입장에서. 확실한 셀마켓, 그죠. 예. 지금 현재 매물이 많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겨울이니까 그래서 네. 약간 그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겨울이 지나서 3월달, 뭐 4월달 되면 좀 이렇게 그 부동산에 그 매물이 많아지고 그러면 집값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계절적인 그러니까 너무 추웠잖아요. 네, 1월 달도 춥고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조금은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 셀러분들한테 1월 달에 내놓자 해서 많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보통 1월, 2월 되면 이제 핸디맨 워크 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이나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셔서 뭐 3월 달쯤 되면 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도 뭐 지금은 집을 수리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그건 절대 이제 시즌적인 시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집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집을 팔아도 비싸게 팔아도 이 집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으면 살 수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셀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단은 내 집을 팔고 렌트백을 받고 안정적으로 이 집을 살지 않은 한은 그 불안이 가시지 않죠. 겨울에 막 그 눈 오고 눈 여기까지 와도 그냥 집이 있으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집 나왔어. 그럼 막 8시에도 보러 가고 밤 10시에도 보러 가고. 그렇게 지금 네, 진짜 핫해요. 네. 네,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는데 지금이 네. 그 집 사는 적기일까 아니면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뛰시는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집 사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어분들도 지쳤고 솔직히 에이전트들도 너무 힘들어요. 집은 많이 보여주고 오퍼는 다 쓰는데 성사되는 게 거의 뭐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자가 오르니까 뭐 이자가 너무 비싸졌다.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지난주에 오르긴 올랐어요. 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데 만약에 3.75, 3.9라고 그래도 옛날에 생각하면 언더 4니까 굉장히 낮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워낙 뭐 3.12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자는 낮고 그 매물 부족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정말 뭐 6, 7년, 8년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이제 집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모게지 유예하면 뭐 집값이 폭락한다. 그럼 나는 그때 산다. 그러면 그거는 그분의 초이스니까 그분의 선택이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러시라고 하고 정말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새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렌트 사시던 분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요? 내가 이 집을 팔 거니까 기간이 됐으니까 너 나가. 렌트가 만기됐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렌트비도 뭐 보통 세너빌의 타운 같은 게 2,400불, 2,500불 하던 게 거의 2,700불 가니까 15% 이상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집에 대해 관심 없던 분들도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그래도 싸니까 렌트보다는 모게지가 더 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러다간 집을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렌트비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사자 그랬는데 또 집 사는 시장도 장난 아니죠. 엄청 뜨겁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융자를 받고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사실 수 있는 그 프리 어프로벌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사라. 그 얘기는 그 그러니까 다운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렌트비랑 그 모기지랑 계산을 해봤을 때
오피스타구나 그러면은 사는 게 낫다. 그렇죠. 어쨌든 타운을 살든 콘도를 살든 뭐 싱글을 살든 내 집은 내 집이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 안 가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융자가 되고 아니면 뭐 캐시가 있던 자기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언이라든지. 예. 네, 지금 시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이어분들도 굉장히 집을 다 보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렇지만 정말 경험 많고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컨트랙을 잘 아는 전문 지식을 갖춘 에이전트하고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정말 계약서를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는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써요. 그리고 막상 감정이 나오면 그 차액은 바이어가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60만 불짜리인데 65만 불 쓰면서 그 여윳돈 5만 불이 없으면 물론 그게 63만이 나올 수도 있고 감정이 그렇지만 감정을 외부한다는 거는 감정가가 얼마 나오든 나는 이 집을 65만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셀러가 내 오퍼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아, 셀러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쓰는 거죠. 근데 오퍼라는 거는 계약 그 가격만이 아니에요. 가격이 물론 높아야 되겠지만 감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는 융자 조건, 감정 조건, 홈 인스펙션 조건, 그 다음에 뭐 HOA 이런 게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융자 조건도 요새는 미리 그 언더라이더한테 갔다 와서 아예 그 언더라이더 프리 어프로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융자 조건을 빼고 들어가요. 그걸 UD라고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집을 뭐 70만 불짜리 100만 불 쓰면 뭐해요? 감정 조건이 있으면 감정이 안 나오면 난 이 집을 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융자 조건도 빼야 되고요. 감정 조건도 빼야 되고 홈 인스펙션을 요새 뭐 인포메이션 퍼포즈로 할게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셀러는. 그러니까 정말 클린한 오퍼를 넣어야 돼요. 크레딧이 또 중요하죠. 크레딧이 만약에 뭐 너무 640 이하면 아예 융자를 안 주고 어떤 경우에 그 융자를 주지만 모게지 레이트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실하게 내 크레딧 관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부터 미리 사전 승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최근에 한 바이어분은 인컴도 좋고 다 좋으세요. 크레딧도 좋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자동차 페이먼을 냈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크레딧이 엄청 만약에 뭐 780이었다 그랬는데 막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근데 원인을 몰랐어요. 본인도. 근데 딱 보니까 그 페이먼이 제대로 계속 안 나간 게 몇 개. 본인은 냈는데 그게 잘 계산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해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크레딧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6개월 전부터 내가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일단 크레딧 체크업하고 또 융자 사전 승인 받고 그런데 만약에 100만 불짜리 샀는데 80만 불 필요한데 지금은 뭐 60만 불밖에 안 돼. 그러면 융자하신 분들이 또 팁을 주셔요. 뭐 어떻게 하고 뭐 자동차 페이먼 갚고 아니면 여기 카드비 갚고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주니까 그 어드바이스대로 하면 이제 내가 100만 불짜리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요번에 그 집을 잘 파는 방법, 집을 잘 파는 것도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집이 없다고 해도 옆집하고 내 집하고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없어요. 옆집은 많이 그리고 관리를 평소에 잘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관리도 안 해놓고 업데이트 안 해놓고 옆집이 60만 불이면 또 그 집 60 팔렸어? 집 없네? 나는 62만 이렇게 올리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집을 많이 팔아본 전문 에이전트를 만나서
처음에 인터뷰를 해보고 나 집을 팔고 싶은데 내가 뭐뭐뭐뭘 해야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나 그런 팁하고 또 집을 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잘 살 수 있나 그런 세미나를 제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9일부터 격주로 4월 말까지 지금 세미나 하시는구나. 네, 센터빌 환계실 부동산 오피스에서 매주 토요일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오시면은 또 많은 정보 이것저것 또 이렇게 얻어 가실 수 네. 있겠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요번에는 그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래서 몇 해 계속 제가 세미나를 했지만 한 4, 50명이 오셨는데 요번에는 딱 인원수를 10명 그 대신 횟수를 많이 하니까요. 또 시간이 안 되시면 뭐 2월 19일, 뭐 2월 26일에서 각각 10명씩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딱 또 필요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융자 전문인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융자 심사를 해서 바로 레러를 발행해 드리고요. 편하시겠네. 네. 그리고 딱딱 개인 상담 해드리고 VIP 상담을 해드리고 어떤 분들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하기 싫어하면 그냥 1대1 상담 해드리고 그래서 요번에는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많은 정보를 주신 여기 한계실 브로커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주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